원희룡 전 장관이 세종역 신설을 충북지사와 협의했다고 말해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 외부 출장소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해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송의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보은군에 스포츠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 전략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 시절 세종역 신설을 충북지사와 협의했다고 말해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지사는 부인했고 원 후보 측도 합의한 건 아니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는데 충북 도민단체에서 원희룡 후보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원희룡 후보 발언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충북과의 주고받기 문제만 해결되면 할 수 있게 내부 정지 작업을 해놨으니 당대표가 되면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미 해놨다는 내부 정지 작업이 뭔지 질문을 받자 KTX 광역철도를 거론하면서 충북이 요구해온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자신이 확정했다고 주장하더니 깜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심을 지나도록 제가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충북도지사와는 내부 사전 협의로는 이것은 충청권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주고받기가 진행이 돼야 이게 나중에는 한 묶음으로 원스톱을 해결한다라는 내부적인 협의가 돼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충북에 주고 대신 세종역을 받는 걸로 충북지사와 얘기가 된 것처럼 표현한 대목입니다. 그걸 주시고 세종역을 양보를 받으셨나요? 내면적으로는 얘기가 진척이 돼 있습니다. 장관과 충북지사가 당시 비밀리에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원 후보 측은 뒤늦게 비공식 협의는 했지만 합의된 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도와 세종시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거나 내부적인 합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김영환 지사는 당시 세종역은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고 KTX가 생기면 필요성이 더 없어진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른바 맞교환 논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무슨 사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논의 자체를 부인하는 당사자와 이미 협의가 됐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한 모양새. 세종역 설치에 반대하는 충북 도민단체는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원희룡 후보의 사퇴와 사과,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익 목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개인 사리 사욕, 영달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당대표도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정치 떠나는 게 맞다. 범도민 비대위는 또 원 후보 재임 당시 불가 입장을 밝혔던 국토부에도 내부적으로 세종역을 추진한 적이 있는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여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얼마 전 청주시 공무원들이 문희문화재단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직원 식사를 준비시켰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곳 말고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청주랜드의 어린이회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시관 건물 지하 1층에서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점심 식사 중인 공무원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7년 청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회관 부대시설 항목에서 식당을 삭제하고 시설 안에서 음식물 섭취도 제한했지만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무원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불러 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나 다른
식당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지만 누구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도 들어가서 7,000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갖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아엎다가 엄마 해주는 밥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지. 근처 상당산성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 건축물 설치가 엄격히 규제되는 곳인데 공무원들이 무허가로 가건물을 설치해 식당처럼 운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점심밥을 준비시키다 최근 다른 기관에서 논란이 일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안 먹어요. 점심 안 해먹어요, 저희들이요. 해먹지는 않고요. 저번에 해먹었었는데 그 문화재단지 때문에 그때 그 사건 터지부터는 해먹지는 않아요. 청주시 외부 출장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무단치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외부 식당까지 걸어가기에 멀고 가격도 비싸 저렴하게 밥을 해먹는다는 취지입니다. 해먹으면 하루에 10,000원, 8,000원씩 나가잖아요. 해먹으면 뭐 한 주말만 한 달 동안 먹는데. 앞서 청주 문희 문화재단지에서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7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시켰다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시설물 정비 업무로 채용한 뒤 식자재 구매에서 식사 준비까지 과중한 업무를 시켰다는 비판이 청주시 홈페이지에 쏟아졌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치사 행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법규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 불감증이 낳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문희 문화재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외부 사업소와 출장소에 대한 무단 치사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병원이 법인 허가 취소로 문을 닫게 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청주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없이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강요한 청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지역병원을 추가 유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유지됐던 병원 소멸을 방치한다면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양섭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추천한 박지원 의원이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체 35명 의원 가운데 찬성 12표에 반대 23표를 얻었는데 전반기 유럽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 추태 의혹으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송국제학교 설립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오송을 세계인이 활동할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국제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입장인데요.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중부권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오송국제학교. 산자부와 함께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오송에 들어올 외국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의 학교법인 4곳이 참여 의향서를 냈고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 2곳을 고를 예정입니다. 문제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건립 비용. 4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까지 짓는 비용 일체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개발, 즉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같이 조성하고 수익 일부로 국제학교까지 짓도록 해 공공기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개발업체에서 이런 쪽에 국제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기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10월 달이나 11월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국제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800명을 모집해 2027년 하반기 개교한다는 계획인데 일정 정원은 충북 학생들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자녀들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돈 많은 아이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장학금 제도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
오송을 세계인이 활동하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충청북도의 구상. 하지만 일각에선 한 해 수업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제학교가 특권 교육을 조장할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기존 국제학교들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외국인에 비해 훨씬 높다며 외국인 정주 여건과의 연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육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국제학교 설립 추진은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제학교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는 충북교육청은 충청북도의 추진 상황과 찬반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에 20조 원 투자를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7월에 신입 경력 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로 청주 M15X와 미국 생산기지 준비를 위한 엔지니어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대거 채용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M15X 공장에는 단계적으로 2천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평균 최고 기온과 폭염 일수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지난달 충북 평균 최고 기온은 29도로 평년보다 1.6도 더 높았고 평균 폭염 일수도 2.81로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지청은 중국 대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았고 고온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전지훈련에 나선 스포츠 선수단이 인구 3만의 작은 농촌 지역엔 보훈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렴한 숙박비에 경기장과 훈련장을 잘 지어놨기 때문인데요. 1년 내내 보훈군에 머무는 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 걱정인 다른 농촌 시군들도 이런 스포츠 관광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보훈 스포츠파크 내 체육관입니다. 오는 9월 세계 선수권을 앞둔 여자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 보훈에서의 전지훈련.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과 물리치료 등 지원도 다양해 보훈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운동 외에도 좀 숙소나 차량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여기서는 보훈군에서 직접 지원도 해주시고. 바로 옆 야구장에서는 48개 팀이 출전한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대학팀은 전국 대회와 연습 경기를 다니며 훈련하기 편한 보훈에 아예 연중 캠프를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뭐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올해 들어 각 종목 160개 팀 6만 5천여 명이 보훈으로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각종 지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식비는 물론 전지훈련을 염두에 두고 경기장과 훈련장을 직접화해 설계한 스포츠파크가 인기 비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웨이트장하고 경기장을 수시로 도보로 5분 이내 이동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주로 이용하는 속리산 일대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주말 빼고는 손님이 별로 없는데 그냥 선수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하니까 저희 여관이나 식당 같은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보훈이 전지훈련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에는 괴산도 스포츠 관광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씨름 훈련장 건설과 골프장과 연계된 숙소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해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의 기업가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이 포용 사회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마트 경영 포럼이 마련한 2024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와 토론 좌장으로 나선 황희연 명예교수와 이경기 박사 등은 인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어갈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년이나 약자 등을 향한 포용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포용 사회로의 지향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개념으로 2016년 UN 해비타트 회의에서 중심 주제로 채택되는 등 이미 국제적인 추세라고 포럼은 설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제천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경찰관이 경비실이나 신고자를 호출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한 마스터키로 공동현관을 곧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범죄 절반이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하던 빌라 입구를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라며 울타리로 막았다는 지난해 12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토지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도 권노을 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토지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펜스를 설치해 불편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민간인까지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당경찰서 소속 40대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용암동의 헬스장에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헬스장 3곳의 운영에 관여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